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을 제가 한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죠? 네.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찬성, 반대. 예, 어떤 우려가 있는 때문에 나온 건지는 알지만 실무상으로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수사의 신속성에서 그래, 상당히 신속성과 밀행성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뭐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밀하게 해야 될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 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건 특활비가 아니죠. 수사를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 고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3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수사를 53만 원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날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가 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러실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보도블록 깔는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2배에서 16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면 안 되죠.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일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제목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왜 이런 기사가 나죠? 제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저런 내용을 언론에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텔레파시입니까? 기자가 아니면 신의 능력으로 조사실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실에서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의사실 공표죠. 피의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 받아야죠. 이거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짧게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제가 뭐 매달 제출됐다고 아까 뭐 50몇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시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매달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네네. 공기청정비, 월세, 이런 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거는 특활비를 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일부 잘못 집행된 청에서는 교육이나 환수 같은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이게 무슨 떡값이나 이렇게 지출된 건 없고 그리고 삼겹살 이런 거 노동대로 사 먹지 지출한 마시고요. 겁니다. 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박균택, 조배숙, 서영교, 김승원, 송석준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부실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했다는 엇갈린 주장과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검사 탄핵소추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산하지청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소위 기습공탁에 대한 법원과의 협의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소년 범죄에 대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위원회 전문성 제고 필요성 및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 정착 필요성 등 형사사법 정책 개선을 위한 지적과 당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당부드리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권력 인지 감수성이란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에서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 겸손을 오히려 더 권력자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때는 갑이 을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기관입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한없이 작고 힘없는 그런 을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께서는 권력 감수성에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헌법 12조도 반드시 숙지하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서울고검장님, 수원고검장님, 서울중앙지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검사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 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 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 매매가 아니고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증권의 계좌는 통정거래가 13회 있었다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 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수사 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고 했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네.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 조사를 몇 번 요구했습니까? 대면 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보통 검찰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저는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리고 다른 말 할 것 없이 권오수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 자, 보충 질문을 마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엔비디아와 TSMC, 해리스와 트럼프 미대선,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의 충돌,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 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추후 주가가 폭등할 반도체 장비주 딱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폭등할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